반도체는 바닥을 찍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반도체가 지금 타이밍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는 반도체는 실어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상반기 내내 지나고 왔을 때 그래도 잘 버텨준 게 반도체지 않겠냐. 네. 근데 주도주로서는 아마 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가 결국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고하고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종목이나 업종을 좀 이제 선택적으로 좀 골라가는 입장에서 네. 보자면, 미국에 뭔가 이런 공장을 짓거나 증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한 좀 접근법은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것도 맞죠. 중국 말고 미국에 더 붙어서 이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가고. 근데 그 이미 그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냐면 정치적인 헤게모니나 정치적인 변수는 좀 내려놓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중 갈등,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의 교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중국도 미국과의 교류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체 100으로 따졌을 때 33%는 중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으로도 수출하고 있는 것들은 수혜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게 아니라 그 개선되는 업종 중에 상대적으로 이익의 개선폭이 높고 내지는 주가도 낮은 수준에 있는 업종들로 보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그냥 대표적인 수출주들이 다 지금 싸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부분들의 업종들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논쟁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중국의 모멘텀을 타게 되면 우리 테크의 50%는 또 전체적으로 중국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은 이제는 조금 있으면 중국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더라도 지금 들어가는 수요는 우리한테 이익이 잡힌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IRA라든지 여러 가지 세타라든지 안 좋은 이슈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점유율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내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젠 실질 임금으로 인해서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점유율이 조금은 반락하더라도 전체적인 Q 그로스가 늘어나게 되면 현재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라는 콜이 들어올 수 있고 실질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예.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주 물동량 떨어지고 수주 받았는데 어떻게 만들겠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진짜 이익이 찍히고 있거든요. 매출이 네. 나오고 있고 1월 달에 나온 수출 데이터 보시면 선박하고 자동차가 플러스예요. 예.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대표 수출주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수준이라고 보면 중국 모멘텀이냐 미국 모멘텀에 따지지 않고 예. 그 안에서 우리는 잘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뉴스만 보자면 삼성전자가 또 인위적 감산 없다 기조에 이어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또 그에 대한 또 발표를 해놨고, 하이닉스는 이제 다른 마이크론과 이제 다른 업체와 비슷하게 감산 기조를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반도체 업황, 이 반도체 사실 부품주 소부장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상은 매력은 많이 높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탑다운 애널리스트 아니고 실제 반도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은 지표를 보는 게 매크로 지표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타고 통화 정책과 그 민감도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유동성 지표를 네. 많이 보는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유동성 지표의 함수입니다. 유동성이 바닥을 치고 돌게 되면 업황에 어떤 안 좋은 어떤 그 뷰가 있더라도 주가는 어느새 바닥을 그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글로벌 유동성, 즉 전체 미국을 포함한 중국, 한국, 일본, 전체 이머징을 다 포함한 글로벌 유동성 M2의 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100조 중에 38%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38%, 미국이 21%. 네. 그래서 지난 11월부터 글로벌 유동성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반도체는 바닥을 찍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크로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바텀업에서 아니다, 지금 재고도 많이 떨어내야 되고 하이닉스는 적자폭 때문에 자본이 까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을 특히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면 확정 PBR 기준으로 1.12배 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1.1배 정도가 최하단이었고 아주 높게 올라갔을 땐 2배까지 갔었고 네. 평균이 1.5배거든요. 1.5배 계산하면 73,000원이 나와요. 네. 그럼 지금 63,000원이게 되면 충분히 아직도 싼 영역에 있다라는 그렇군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하는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지금 타이밍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는 반도체는 실어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상승 탄력이 좀 더질 수 있지만 상반기 내내 지나고 왔을 때 그래도 잘 버텨준 게 반도체지 않겠냐. 네. 근데 주도주로서는 아마 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상반기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자체는 그냥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이익이 조금 자근자근 올라가는 만큼의 장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철저히 시장보다 밸류에이션이 많이 하락한 업종들 위주로 선순환, 최근에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정도 가격이면 사줘야 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사줘야 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조섬, 또 한편으로는 또 소재 업종들, 네.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고려아양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보지만 상당히 싼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또 폐배터리, 뭐 폐금속과 관련된 재활용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발 네. 이슈도 있어서 소재 업종도 좀 같이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 사실 시가총액 상위 업종이거든요. 네. 근데 시가총액 상위 업종 대부분이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약간 좀 탈락하는 게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예. 조금은 내수 영향을 좀 많이 탈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먼저 1월 달에 많이 좀 기대감을 많이 반영했다라고 봐서 은행 업종은 조금은 중립으로 보고 있는 경향은 네. 있지만 나머지 업종들은 조금은 시장을 좀 굵직하게 크게 이렇게 예. 이끌어가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조합 투자에 기반이 되는 STO 이게 또 증권주. 증권주에 대한 또 증권업종에 대한 수익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데 사실 또 증권사 입장에서는 또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을 중개하는 것만큼 되게 큰 그렇죠. 사업이 될 수 네.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이제 제일 보시는 그런 이 증권업의 좀 이 주가 재평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증권주도 빼먹었네요. 그래서 증권주도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예. 일단 시장 자체가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주도 좋게 보고 아까 STO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거래의 활성화 측면에서 예. 충분히 증권사들의 수익의 플러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당장 올해에 증권사들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IB 쪽은 사실은 좀 힘들지 네. 않습니까? 그동안에 뭐 PF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습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실적은 작년에 많이 이제 충당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마이너스 효과는 작년보다는 크지 않아서 이익에 플러스는 되진 않지만 또 마이너스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빼놓고 보면 결국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락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브로커리지 수수료에 예. 기반해서 증권사가 좋아질 텐데 거기에 STO가 포함이 된다면 당장 수익은 나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기대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동안엔 주식만 좋아져야 주식이 좋아져야 브로커리지 수입이 좋아진다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 있었는데 STO가 된다라는 거는 사실 미술품, 부동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지적재산권부터 시작해서 많은 영역에서의 투자의 영역이 좀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저는 고무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서 증권사도 그래서 아까 금융사 얘기할 때 빠뜨린 게 은행 보험보다는 오히려 증권사가 저는 좀 더 유망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사 현업에 계신 만큼 실제로 이제 다른 물론 사업 부문이지만 네. STO 관련해서 뭐 이제 현장에서 보시는 진짜 네. 뭔가 좀 증권업에 좀 큰 변화나 좀 추세가 보이시나요? 지금 그래서 그 증권사별로는 M&A도 많이 그 관련된 기업들을 M&A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네. 플랫폼 자체를 구축하는 단계도 있고 조금 더 앞서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증권형을 할 수 있는 자산을 이제 뭐랄까 분류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회사도 이제 그 부분에 빨리 네. 이제 네.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네. 조만간에 어떤 수익형 증권으로서 상품으로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네. 중국 리오프닝 수혜를 받는 업종, 네. 뭐 사실 전통적으로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네. 뭐 이제 아시는 다 종목일 겁니다. 뭐 그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의
매수나 뭐 이런 거에 좀 흐름을 탈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떴었는데 또 최근 보면 종목별로도 너무 좀 그 막연하게 과거에 알았던 그 중국 수혜주라 좀 색깔이 좀 바뀌었다 이런 그쵸. 의견도 있는 것 같아서 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맞는 것 같아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약간은 중국의 모멘텀으로 바라보진 않잖아요. 예. 물론 중국이 살아나게 되면 그동안 못 팔았던 부분들이 중국 향 그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 좀 올라가는 건 있는데 약간 이제는 그 중국이 따라하지 못하는 소비재에 대해서 더 이제 이 시각이 좀 이동하는. 그러니까 중국이 따라하지 못하는 소비재가 뭐냐 하면 최근에 이제 엔터나 컨텐츠 쪽으로 시선이 이동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게임, 화장품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보다는 중국 내수 기업들이 아직은 침투하지 못하는 쪽에 한국의 뭐랄까요? K 컨텐츠 네. 이런 쪽이 좀 더 유명해 보인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 내수에서도 그나마 이 같이 더 곁들일 수 있는 게 이제 엔터, 미디어 쪽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어서 당장 그냥 소프트한 소비로 봤을 때는 중국발 모멘텀이게 되면 오히려 엔터 미디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것도 여쭤보고 싶긴 합니다. 사실 로봇, AI, 아, 네. 뭐 이런 테마 항상 이제 핫하고 하는데 네. 연초부터 좀 진짜 쏟아진다 싶을 정도로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네. 관심도는 엄청 높아진 상황이라서 이 투자자들 중에 일부는 이제 이게 뭐 단기 테마로 그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어차피 중장기적인 미래에 맞아요. 지향적인 예,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건 좀 길게 좀 끌고 갈 만하다 이렇게 배팅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하우스에서도 로봇 관련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예. 냈거든요. 근데 로봇의 중장기성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신재생 에너지의 논리하고 비슷해요. 그럴싸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싼 값으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예. 더불어서 이 어떤 질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락다운이 됐을 때도 계속 이 어떤 공장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시스템으로 또 계속 재편은 돼야 되고 고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예. 있고 그런 부분들 그러면 생산성이라는 함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본을 투여해서 결국은 이제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에 뭐랄까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 대표적인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로봇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현대차도 로봇 관련주이라고 예. 보는데 로봇 때문에 움직이진 않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실질적인 이 밸류 체인이 되는 기업들은 저도 사실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이제 뭐 종목 단 얘기하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많이들 아시니까 예. 지금 한 번에 테마로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꿈과 희망으로 갖고 가는 NFT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밸류 체인상에서의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근거 있는 하나의 움직임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한번 보자면 사실 마감년 박스 피에 갇힌 그렇죠. 코스피보다는 S&P 500 대비해서는 코스피 사실 엄청난 수익률이 좀 많이 저조한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에서 뭐 진짜 20년 전에 삼성전자 같은 그런 주식을 발굴하는 방법 아니면 좀 더 장기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커서 내수에 이제 어떤 매출이 있어서 실적의 안정성이 담보되고 꾸준한 현금 흐름으로 배당도 쭉 하면서 쭉 우상향하는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네. 많지도 않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 스펙타클한 변동성입니까? 예. 결국 10년 지나도 자기들의 어떤 혁신과 부단한 노력으로 이 생산성을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온 건데 한 가지 방법은 그냥 그거예요. 한 20년 이상 계속 이익을 낸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20년 이상 기업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꾸준히 배당한 기업들. 이게 뭐냐면 배당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배당 수익률이나 배당 성량이 아니라 자기의 영역에서 그래도 꾸준히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뭐 가까운 사례는 팬데믹이 있었고 금융위기가 있었고 IT 버블이 있었고 우리나라 뭐 내수 뭐 카드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20년 이상
꾸준히 이익을 낸 기업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은 수준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차입금 의존도가 좀 낮은 기업들을 찾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골라보면, 뭐 고른다는 게 좀 웃기지만, 삼성전자가 또 나와요. 삼성전자가 그렇군요. 예. 나오고, 또 고려아양 같은 기업이 또 나오고, 뭐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지금 당장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싸게 샀다면 충분히 수익이 낮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상향.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지금 비싸나 싸냐고 했을 때 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한 접근법과 적절한 타이밍에 종목 선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주식 위주로 이제 여쭤봤는데 미국 주식도 투자자분들도 이제 지난 2년 동안 많이 늘어난 상황이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사실 미국 주식 뭐 테슬라 포함해서 이제 시적 시즌을 맞은 기업들 특히 빅테크 투자하신 분들은 바닥에서 또 많이 올라와서 좀 기뻐하고 계시긴 한데 전체적으로 약달러 기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주가가 더 오를 수는 있지만 이 코스피보다 또 막상 언더퍼폼한다면 또 실망도 하실 것 같은데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좀 전체적으로 올해 센터장님이 추천하시는 또 투자 전략은 어떤 가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는 한국이나 중국보다 좀 덜 할 것 같아요, 수익률이. 예. 물론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 또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거든요. 예. 밸류에이션이 S&P 기준으로는 지금 포워드 PER이긴 하지만 뭐 18배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이 올라갔던 코로나 직전 고점이 19배이기 때문에 그 이상 갈 수 있을 거라는 퀘스천. 더불어서 아까 약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작아지거든요, 미국이.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상대 밸류에이션이 미국이 좀 떨어지는 구간에 접어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막 빠진다라는 게 아닌데, 뭐 약간 어떤 박스권에 갇혀 있는 S&P나 미국의 주식이지 않겠냐라는 거고, 대략 하반기가 되면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사람들이 실질 임금이 이제 1년 정도 누적적으로 플러스가 되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소비의 모멘텀이 좀 살아날 것 같고, 그 소비의 모멘텀에 의해서 약간 이제 미국 주식들, 특히 이제 내부 이제 소비와 관련된, 경기 소비와 관련된 주식들이 힘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사실은 지금부터 미국의 소비주들을 조금 상반기에 모았다가 하반기에 올라가는 거에 대한, 배팅이 네.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들 침체가 온다. 이거 작년에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올해 미국이 침체가 오게 되면 미국도 지금 레벨이 한 번 더 다운이 된다. 이익이 한 번 더 하향 조정된다. 라는 얘기들이 많지만 저는 미국의 침체는 오히려 지난해에 지나가지 않았나.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미국도 지금은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다만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으로 봤을 때는 한국과 중국이 더 매력적이라는 상황이라서 굳이 만약에 어떤 투자의 컨셉을 잡는다면 상반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지수는 상고하고고 모멘텀은 상중하미. 그러니까 상반기는 중국, 하반기는 미국. 그렇군요. 예,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또 자이언트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종종 또 이제 신중호 센터장님의 신중한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